안녕하세요. 두근두근 한옥의 한설입니다. 공부, 운동, 예술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기본기입니다.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 선수는 지금도 훈련의 상당 시간을 기본기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한옥에도 아주 중요한 기본기가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그것, 바로 기초입니다. 기초란 건축물이 들어설 땅을 단단하게 다지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건축물이라도 기초가 부실하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무거운 건축물을 단단히 받치고 있는 기초의 중요성은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럼 우리 조상들은 각종 건축물을 조성할 때 어떻게 기초 공사를 진행했을까요? 기초와 관련해서 우선 동결심도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동결심도란 쉽게 말해 겨울에 땅이 얼지 않는 깊이를 말합니다. 땅은 겨울에 일정 깊이만큼 얼었다가 봄에 녹으면서 부풀어 오릅니다. 반면 동결심도 아래의 땅은 얼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기초는 반드시 해당 지역의 동결심도보다 깊이 터파기를 한 후 실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건물은 출렁이는 물 위에 떠있는 배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동결심도는 지역별로 남부지역은 50cm, 경기 이남 60에서 80cm, 서울 경기 80에서 100cm, 경기 북부와 강원 지역 120cm 정도입니다. 하지만 일반 서민들의 경우 일일이 집터의 땅을 동결심도 아래까지 하고 기초를 다지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통나무로 달고라는 도구를 만들어 집터를 다지고 집을 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항토기초라고 합니다. 땅을 다지는 기초라는 뜻입니다. 서민들은 대부분 볏짚 등의 가벼운 재료로 지붕을 올리고 소박하고 아담하게 집을 지었기에 가능한 방식이었습니다. 또 터파기 후 흙과 잡석 등을 한 켜씩 다지면서 기초를 쌓기도 했습니다. 한 켜에 대략 150에서 200mm 정도의 두께로 다지는데 이를 판축이라고 했습니다. 백제 시대 초기 도성으로 추정되는 서울 풍납토성의 판축은 발굴 결과 폭 40m, 높이 9m에 이를 정도의 규모입니다. 사상누각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모래 위의 집이란 뜻으로 기초가 부실한 것을 나타내는 한자 성어입니다. 하지만 기초 방법 중에는 모래를 주 재료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입사기초입니다. 이 방법은 200에서 250mm 정도 모래를 깔고 물을 부어가며 기초를 다집니다. 수원 화성의 장안문과 팔달문, 창룡문, 화서문 등 규모가 큰 건물의 기초에 사용됐습니다. 그 외에 화강암을 길고 일정하게 다듬은 장대석을 우물정자처럼 교대로 쌓아 올린 장대석 기초도 있습니다. 궁궐의 정각이나 숭례문처럼 규모가 크고 지반이 약한 곳에 사용된 방법입니다. 말뚝지정이라고 해서 기초부에 지하수가 흐르거나 뻘 지반인 곳에는 나무 말뚝을 일정 간격으로 촘촘히 박아 기초를 보강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의 흥인지문이나 광통교 등의 건물에 이 방법이 사용됐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기초는 시공 범위에 따라 온통기초, 줄기초, 독립기초로 나뉩니다. 온통기초는 담장, 성곽, 탑처럼 구조물의 하부 전체에 대해 기초공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줄기초는 건물의 기둥열이나 배수로 하부 등의 일정한 폭으로 기초를 설치합니다. 독립기초는 건물의 기둥 자리만 터파기 한 후 기초를 하는 방식입니다. 오늘은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기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과거에 사용된 입사기초나 말뚝기초는 현재에도 형태를 달리해 사용하고 있는 기초 방식이라는 점에서 흥미롭기도 합니다.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한설이었습니다.